안녕하십니까,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제가 이마트 옥상에 올라올 일이 요즘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아마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4월 12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명리타로 그 행사, 상담 행사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들,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는 평생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업으로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남들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랄까요? 좀 더 애틋하달까요? 그리고 제가 학원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다면은, 그쵸.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애들은 죄가 없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보통은 가정폭력이나 금전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성숙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이게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되게 짠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것들을 낳는 모습,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대단히 비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원 일을 할 때에도 그쵸, 뭐 직원으로 제가 강사로서 일할 때에는 뭐 가짜 장학금이죠. 네, 원래 학원에서는 있지도 않은 장학금을 제가 만들어서 그 학부모님한테만 그런 척하면서 아이를 계속 지원해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학원을 운영할 때에는 신나서 이제 도와줬죠. 네,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네, 사실 뭐 그래서 망한 거는 아닐 텐데요. 네, 뭐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지금 명리학을 업으로 삼으면서부터는 역시 또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이게 될까라는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시간 비워두고 그냥 아무 장소나 가서 대관 되는지 물어보고 바로 이제 현금 결제해서 대관해 버리고 무턱대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와주시면 좋겠다, 전액을 아이들에게 기부할 생각이다. 저는 글쎄요, 뭐 그냥 가늠도 못했습니다. 뭐 많이 오시면은 명당 5만 원이니까 뭐 한 300만 원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딱히 후원 같은 것도 받지 않았고요. 뭐 기업 후원이나 이런 후원 말이죠. 근데 세상에 1650만 원인가요? 지금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인천에 있는 아동을 돕는 재단인 꿈베이커리 벽에 붙어 있던데, 그거 보면은 제가 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요. 1600 몇십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어, 제가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은 뭐라도 준비를 하고 행사도 좀 멋지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때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함과 뭉클함, 감사함,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24년도에 했을 때에는 좀 크게 했습니다. 그쵸, 부산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에서 했었죠. 1회 때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한 거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해서 소위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다른 상담가 분한테 상담을 받으시게 되신 분들은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다시 무료 상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문제예요, 항상. 네. 그 그렇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제 벌써 직감하셨을 것 같아요. 음, 예상외로 대단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신 분들이.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다른 상담가 분들한테 만족도가 컸던 것, 그게 일단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를 배려해 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나 하면요. 제가 이제 상담 신청하는 그냥 그 행사 말고요. 평소에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그 안내문을 보면은 힘드신 분들은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료 상담도, 들어오면은,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료 상담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건의 유료 상담을 하면은 무료 상담이 하나 정도 있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힘드신 분들 무료 상담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료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절박하신 분들인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분들을 먼저 상담을 드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공평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유료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뒤로 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 상담 주신 분들도 똑같이 이제 순서대로 그냥 상담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가 있냐면은 유료 상담이신 분들은 이제 대기 기간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 기간이 지나서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답장을 주세요. 근데 무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수개월 뒤에 이제 연락을 드리면은 채팅방에 그 사용자가 나가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또 조금 점이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참 절박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저한테 바로 답장이 안 오니까 얼마나 그 절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 명리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던 게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정의와 그렇죠 공평함과 그리고 그런 타인을 돕는 마음. 뭐가 먼저인가? 처음엔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답을 찾는 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누가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하고 봤더니 어린 시절도 너무 불행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장벽이었고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봐주지는 않죠. 정상 참작을 어느 정도 해줘서 어느 정도 감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겠구나.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측은지심이 항상 1순위가 된다면 서로가 느끼는 감정적으로 안 된 분들 옆에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법을 세우고 그리고 공평함을 찾고 그리고 나서 안 된 분들의 사정을 들어드리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상담하는 저에게는 무척 괴로운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 네. 무료 상담 주신 분들을 먼저 찾자니 오히려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뒤로 밀리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지불하신 분들 포함해서 그냥 순서대로 해드리다 보니
무료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절박하신 분들인데 실망하고 나가시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요, 저의 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평함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행사 관련된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흡했던 게 좀 마음이 아팠고, 죄송했고,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24년에 했을 때에는, 그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애프터 서비스를 무조건 다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모인 금액이 컸어요. 22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수백 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 건수도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하는 행사다 보니까 미흡해가지고 그 AS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명단도 받아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중복되고 누락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원이 또 많다 보니까 AS는 못하겠구나.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감사한 마음에 저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시거나 또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뭐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막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접수하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행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네, 상담을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드리게 되면은 어떤 모순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모순이 뭔가 하면요, 저한테 지금 현재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세요. 네. 이게 상담이 막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 멀리 사시면서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금액도 절반이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행사를 해서 지금 모으는 돈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지금 켜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녹화 시작한대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핏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래 대기하시다가 받으시는 상담의 그 돈은요,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리타로 박람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그 환경 때문에 불우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죠. 전 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건 아니겠다. 저에게 들어오는 건 돈이고 우리 행사 관련해서 들어오는 돈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으는데 저도 진심을 보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돕고 싶어서 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누구보다도 진심을 보여야죠. 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AS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해외 거주하시거나 뭐 배나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 또는 그날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못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은 제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행사 준비하면서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요,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행사 때 이제 수용됐던 분들, 그리고 상담한 인원 분들하고 돈 액수가 맞지가 않아요. 돈 액수가 훨씬 커요. 예를 들면 이거죠. 계산상으로는 450명이 오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200여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50여 분은 애프터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행사 끝나고 제 스케줄대로 상담하면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됐습니다. 상담 다 끝날 때 되면은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사실은 작년에 행사에 참여는 못했지만 좋은 뜻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러면은 그때 어느 분한테 상담 받으셨을까요? 했더니 제가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냥 기부만 했고요. 그리고 상담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번 상담비는 안 받을게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좋은 뜻이잖아요. 저도 그 뜻에 그냥 동참한 것 뿐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요. 뭐. 와, 저는 작년에 행사 끝나고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반성하고 또 성장하는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는요, 저는 이제 지난 행사 때 너무 크게 하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네요. 네. 너무 성대하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한테 도울 돈이 적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관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냥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레나타로 선생님도 같이 보태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네. 이번에는 뭐 작년처럼 크게 성대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거면은 새천년 홀 이름도 멋있잖아요. 네. 그럼 또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겠죠. 이게 참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춰간다는 게 참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늘 출렁이게 돼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점을 찾으려 애쓴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딱히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행사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껏 행사를 해오면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영상 업로드 할 때 200분 마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행사 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250분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네, 그래서 아이들 돕는데 정말 그 뜻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 제 진심이 닿고 여러분들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네, 여러분들 목 건강 네 잘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